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실습생으로서 자기를 알아가는 단계, 자기 이해에 대한 부분으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유형 검사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니어그램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오늘 생소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개념부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9개의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 지표를 통해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는 그 숨겨진 그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이 진단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숨겨진 나는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하죠. 그것들을 알아갈 때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훈련되면서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검사도 원래는 정식 검사지를 활용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이버 강의 한 개로 여러분이 희미하게나마 여러분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여러분이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 학교 학생생활 상담센터라든가 여러분이 사설 상담소를 통해서 유료로 이 검사를 검사받는다든가 학교의 도움을 학생 생활 상담소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애니어그램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9개의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는 9개의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기원전 250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교 신비주의인 수피파와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라 지도자들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애니어란 사실은 아홉이란 뜻입니다. 1번부터 1, 2, 3, 4, 5, 6, 7, 8, 9가 있죠. 이 아홉이란 뜻이 애니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와 그라모스라고 하는 것은 도형 또는 이게 다 도형이잖아요. 도형, 점, 선, 그쵸? 이게 도형 삼각형, 이런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도형 또는 점이고, 이런 점이고, 또 이런 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의 합성어로 9개의 점이 있는 그림 또는 도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애니어라는 뜻이요. 이 애니어그램은 사람을 9가지 성격으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지표이고 인간 이해의 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윤은성 교수님에 의해서 표준화를 거친 한국형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가 정식으로 출판된 것이 시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원과 그쵸? 이 원과 아홉 개의 점과 또 선들로 이어서 구성된 아주 단순한 도형이지만 이 도형 안에는 우주의 법칙과 또 인간 내면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9개의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안에는 어, 인간의 내면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8번, 1번부터 9번 중에서 8번, 9번, 1번에 해당하는 그런 유형은 장 중심이다. 장기의 장 중심이고 그 힘의 리더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그런 유형은 가슴 중심, 가슴령이다 그럽니다. 이거는 장령이다 그러면 가슴령이다. 2번, 3번, 4번은. 그래서 가슴령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관계의 리더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유형이다. 그 다음에 7번, 6번, 5번, 5, 6, 7번은 머리 중심이다. 사고형, 그쵸? 머리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의 리더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유형을 나눈다면 8번, 9번, 1번은 장령, 그 다음 2번, 3번, 4번은 가슴령,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은 머리형, 이렇게 또 구분을 지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애니어라는 단어와 그라모스라는 합성어로 9개의 점이 있는 도형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을 9가지 성격으로 분류하는 성격형 지포이고 인간의 틀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윤은성 교수에 의해서 표준화된 되었고요. 이렇게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고 이 안에 우주의 법칙과 인간 내면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아까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애니어그램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애니어그램은 목적.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장령, 가슴령, 머리형 이야기했는데 이런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의 방향이 안으로 향해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그래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애니어그램의 목적이다. 두 번째는 지도에서 여러분 지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지점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향을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위치를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자신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애니어그램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선물을 받잖아요. 오늘 하루를 선물 받고 한 달을 선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건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건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니어그램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찾는 애니어그램 또 나를 알게 되면 상대를 아는 그런 애니어그램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니어그램의 상징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어그램은 9이라는 숫자와 문자를 가리키는 히라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이 있습니다. 원은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죠.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원입니다. 예, 여기서 원은 조화와 통일을 의미하고 모든 것이 하나로 기결된다는 그런 법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개의 성격 유형은 하나로 통합됨을 상징하는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 그리고 신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주의 만다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9가지 성격 유형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신 절대자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이 있으면 원 안에 뭐가 있어요? 또 원 안에 삼각형이 있잖아요. 도형이 있잖아요. 이 삼각형이라는 도형은 뭐냐면 3의 법칙입니다. 예, 불법승 또는 성부, 성자, 성령 또는 천지인을 의미하는 게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 게 뭐예요? 그쵸?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불, 법, 승 또는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의미하는 이 삼의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헥사드라고 하는데요. 이 헥사드는 7이죠. 볼까요?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헥사드는 7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7이라는 것은 음악의 옥타브, 그 다음에 원소 주기율표, 한 주일의 날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7의 법칙을 갖고 있는 것이 여기서 헥사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놓은 것이 지금 이 애니어그램 이 원안의 도형과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이 원안에 세모가 있고 그 다음에 헥사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헥사드가 이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편 진리 안에 내재된 신성이 있다. 이 진리 안에 내재된 신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원과 그쵸? 지금까지 살펴본 이 원과 그리고 삼각형과 이 헥사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만다라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 원은 하나로 이루어지잖아요. 한 번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떤 원이라는 것은 조화 또 통일성 이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된다라는 그런 한 가지의 법칙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런 원의 특성이다. 이런 세 가지 도형 중에 원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보통 963으로 이어지는 9번 아까 애니어그램의 9번이 여기죠. 그 다음에 6번이 이겁니다. 이게 9번이고 아까 그 9개의 점이라고 했죠. 이거는 6번입니다. 이거는 3번입니다. 그래서 369에 해당하는 삼각형은 이 세 가지의 힘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완벽해진다는 3의 법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69. 이는 애니어그램의 3분법을 의미합니다. 3의 법칙으로서 이상적인 인간상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삼각형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헥사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헥사드는 아까 3, 6, 9가 있었잖아요. 그럼 헥사드에서는 1번이 있습니다. 1번이 있죠. 1번에서 어디로 가요? 7번으로 가죠. 7번에서 5번으로 옵니다. 5번에서 8번으로 갑니다. 8번에서 2번으로 갑니다. 2번에서 몇 번으로 가죠? 2번에서 자, 일로 가면 몇 번일까요? 2번에서 4번이겠죠. 4번으로 갑니다. 4번에서 1번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이런 그 헥사드의 방향성과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그 9가지 성격 유형이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항상 상호작용하고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7을 기준으로 순환한다는 그런 7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7이 뭐가 있을까요? 월화수목금토일 또는 도레미파솔라시 원소 주기율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7의 법칙입니다. 또한 아까 살펴본 142857 그쵸? 아까 살펴본 142857이라는 숫자는 2를 7로 나눈 순환소수 0.142857과 대응하고 있어서 원래 하나였던 것이 7가지로 분열되어 흐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의미를 헥사드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찾아본 거와 같이 그쵸?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자, 원이 있죠? 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원이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원이 있고, 그쵸? 이렇게 세모가 있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1번에서 7번으로 가고, 그쵸?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7번으로 가고, 7번에서 또 어디로 오나요? 예, 이렇게 헥사드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 그렇게 헥사드 그림이 그려져서 이렇게 가는 7개의 이 안에 원 안에 삼각형과 헥사드와 이 세 가지 도형으로 이루어져서 1번부터 9번까지의 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형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이 사람 안에는 세 가지의 힘이 있다. 힘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 머리형, 그쵸? 5번, 6번, 7번이 이제 머리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슴형이 있는데 가슴형은 2번, 3번, 4번이 가슴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죠? 장기가 있는 장령. 이 장령은 8번, 9번, 1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이 장중심형인 8번, 9번, 1번은 본능, 의지,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유형이다. 힘의 중심이 장에 있는 유형은 1번, 9번, 8번인데 본능과 의지와 행동으로 옮기는 유형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 중심은 감정과 느낌이 되게 중요한 유형인데 2번, 3번, 4번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머리 유형은 5번, 6번, 7번인데 이성이 힘의 중심이 머리에 있어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이 더 힘의 중심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자, 볼게요. 장형 보겠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힘과 존재의 무게감, 영역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을 이 장형은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영역을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는 자신이 공격받거나 힘에 억압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장령이 공감받거나 억압, 통제를 당하면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보다 강한 힘과 존재감과 영역을 중요시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령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존재감, 자기 영역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좀 강해서 자신의 힘과 영역을 확장하는데 관심이 많은 그런 유형이 장령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슴령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아까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인간관계를.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그 바탕에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소외당하거나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령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소외당하면 수치심이나 상당히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가슴령은 감성적이고 은유적이고 비교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게 가슴령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는 장령인지 가슴령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리형이 있습니다. 머리 중심령은요, 상황과 정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상황과 정보를 중요시하고 안전을 지키고 대비하려는 욕구가 많아서 안정된 일이나 새로운 정보를 쌓는데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그 밑바탕에는
위험에 처하거나 보금자리를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이 머리형은 알지 못하는 것, 또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머리형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령은 힘의 리더라고 할 수 있고요. 가슴령은 관계의 리더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머리형은 비전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어렴풋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의 특성을 보시면요. 자, 장령인 8번부터 보겠습니다. 8번은 강한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약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9번은 조화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은 올곧은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8번, 9번, 1번이 무슨 유형이에요? 장령, 힘의 리더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아까 가슴령이죠. 관계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가슴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의 리더인데 유형 2번은 아주 자상한 사람입니다.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3번 유형은 효율적인 사람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4번 유형은 독창적인 사람입니다. 평범한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가슴령이었죠. 여기 머리형이 5번, 6번, 7번은 머리형입니다. 비전의 리더라고 했죠. 이성적이고 그쵸? 사고 중심적이라고 했죠. 5번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고요. 6번은 충직한 사람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7번은 밝은 사람입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정리한 것이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9번은 조정자, 그쵸? 갈등을 싫어하잖아요. 조화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8번은 지도자형, 그 다음에 1번은 개혁가형, 2번은 조력가형, 그쵸? 가슴형이죠. 3번은 성취자형, 4번은 예술가형, 독특하다 그랬죠. 5번은 사색가, 현명한 사람, 머리형이죠. 6번은 충성가죠. 충직한 사람입니다. 7번은 뭐예요? 예, 낙천가입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여러분이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을 통해서 키워드를 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애니어그램을 어렴풋하게나마 이렇게 찾아보면서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그 유형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1번부터 9번까지를 이제 어렴풋하게 살펴본 것을 1번 유형부터 9번까지를 조금 더 자세히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